전기기사 실기 2002년 1회 별 2개짜리입니다. 오늘 2002년인데요. 1회, 2회, 3회 세 가지 보는 거죠. 자, 어떤 전기 설비에서요. 3300V 고압에서 33짜리 P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측, 1차 측, 2차 측, 그러니까 2차 측에 V1, V2, V3의 이 전압계 지시값을 해라 그랬어요. 어쨌든 권수비는요. V2분의 V1이고 2차 전압은 권수비분의 V1이 됩니다. 그러면 권수비가 33이고요. 1차 전압이 3300이면 기본적으로 2차의 한상은 100V예요. 그런데 UV 단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돼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한상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V1이라고 하는 전압계는 어떻게 됐어요? 33분의 3300에서 100V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V3는 보니까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V3도 똑같네. 33분의 3300이니까 100V가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V2는 여기 그죠? 마이너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얘네 둘이는 극성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전압이 돼야 된다. 3상에서는 차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A상, B상, C상 할 때 A상 마이너스 B상을 하려면 반대편 방향에 B상을 줘서 이렇게 길이가 몇 배 되는 거예요? 루트 3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 이거는 그냥 할 필요도 없다. V2는 33분의 3300에 루트 3배만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173.21V가 나오면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그리시면 되고요. 반대로 뭐 여기에다가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줘도 똑같아요. 결과는. 자, 두 번째입니다. 콘센트의 종류예요. 기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콘센트가 그 두 번 나왔던 거죠. LK 뭐예요? 빠짐 방지형이 됐고요. 이 T는 T가 단자라고 했어요. 그 T라고 하는 건 터미널이니까 덥지 단자 부지예요. 우리는 어떤 콘센트인지 의미를 서술하라 했어요. 이 얘는 뭐예요? 누전 차단기 부지고, 이는 뭐예요? 접지극 부지예요.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접지극 부지.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걸림형입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 명칭 쓰는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뭐 누가 그러더라. 콘센트는 산업기사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기사에도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대한 축전지 용량 얼마냐? 자, 축전지 용량은 L분의 1의 KI에서 암페어 아워입니다. 보수율이 0.8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0.8이 될 건데요. 공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L분의 1에 K1, I1 하면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만큼을 빼주는 거죠. 요거 빼야 돼요. 요만큼 빼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K2로 하면 뺀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버리면 결국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I2 마이너스 I1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여기도 또 빼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K3에 I3 마이너스 I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뺐더니 이건 빼면 안 되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K4에 I4 마이너스 I3라는 거예요. 왜? I3가 여기고 I4가 여기니까 이렇게 빼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해서 이제는 결과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K1은 2.49였습니다. I1은 500A라고 문제에 있고요. K2도 2.49, I2는 300이에요. 300 마이너스 500이 됐겠죠? 플러스 K의 3는요. K3 1.46입니다. I3 마이너스 I2. I3는 100 마이너스 I2. 그 다음에 K4는요. 0.57인데요. 200 마이너스 100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640 암페어 아워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 문제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공사기사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에 과전류, 그죠? 과전류 계전기에 OCR을 동작시키는 거예요. OCR.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과전류 계전기를 놓고 질문 답해라. 회로도에 동작 시험하기엔 단자 접속을 해라 그랬어요. 단자 접속. 자, 그래서 단자 접속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3번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3번은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뭐야? 계전기 쪽으로 넣어야 돼요. 이 계전기니까. 그래서 그 계전기 시험기죠. 요거. 그래서 3번으로 바로 3번, 9번 넣어야 되고요. 1번은 바로 연결해서 이제 얘하고 연결해야 이제 얘랑 연결되겠죠. 스위치하고.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2번하고 요 물저항기하고 얘는 단자하고 그죠. 2번, 5번.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 하고 했어요? 9번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요 단자하고 OCR하고 연결하는 거죠. 6번하고 8번입니다. 요거는 잘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딱 요거밖에 없잖아요. 7번하고 10번. 7번하고 10번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 자, 두 번째는요. ABC의 기기 명칭을 써라 그랬어요. A, 물저항기라고 그러죠. 수저항기라고도 합니다. 수저항기. 자, 물저항기라고 그러고. B는 뭐예요? B는 전류계예요. 요건 전류계고요. 전류계하고 OCR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C는 뭐냐면 7번은 사이클 카운터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는요. 스위치를 온 했을 때하고 오프 했을 때요. 스위치를 예를 들면 그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S2 스위치예요. S2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그죠? S2 스위치니까 여기를 열어버렸느냐, 여기를 연결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S2를 온 시켰다는 건 연결이 다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OCR까지 계산이 된 거니까 계전기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전기에 한시 동작 특성 시험이에요. 여기서 계전기 한시 동작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정한시일지 반한시일지 반한시성 정한시일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2를 오프로 시키면 여기를 이제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 선은 없으니까 여기만 오니까 최소 전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전기에 최소 동작 전류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꼭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 두 번 나왔는데요. 요새 이 계전기 시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또 2024년, 2025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입니다. DS하고 차단기로 되어 있는 접지 연구를 보고 그림 보고 다음각 질문에 답해라.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DS1, DS2예요. 이게 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볼게요. 접지 연구를 사용해서 그죠? 접지라고 할 때 접지 순서. 자, 접지 순서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접지를 여기하고 여기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접지를 시킬 건데 대지부터 먼저 접지를 하고 연결을 해야지 그라운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순서는 기본이 뭐다? 대지 먼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로를 연결하는 거죠. 접지 순서는. 자, 접지 개소는요. 접지 개소는 여기에서 보면 A하고 B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로 측 A하고 부하 측으로 불리는 B쪽. 이쪽은 부하 측이니까요. 그죠? 부하 측 B쪽에다가 접지를 한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전이 끝난 다음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거야. 자, 전력 여기서 이제 꺼졌어. 전력 공급하려면 얘부터 키면 안 되죠? 항상 뭐야? DS2부터 온하고 DS1 부하 측에 있는 단로기가 먼저라고 했어요. CB를 맨 나중에 온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네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보세요. 휴전 작업할 때 조작 순서. 두 번째 휴전시킬 때. 세 번째 그죠?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답을 했었는데 2번 보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보니까 휴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부터 끄고
그 다음에 부하 측이 먼저라고 했어요. DS2 오프하고 DS1 오프해라. 전력 공급할 때는 차단기를 넣으면 단로기 조작이 안 되니까 뭐예요? DS2부터 온하고 DS1을 온한 다음에 차단기를 온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자, DS는요, 단로기고요. 단로기는 무부하 회로를 개폐해 준다 이거죠.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무부하 전류예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여야 된다. 그죠? 무부하 시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 무부하 충전 전류나 다른 또 뭐 있어요? 기기나 이런 데 변압기 같은 데 무슨 전류? 여자 전류를 대표적으로 무부하 전류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개폐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CBT 필기 문제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자, 이제 2회로 갑니다. 2회요. 2번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전력 퓨즈예요.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일단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재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력 퓨즈를 보세요. 구입하는 거야. 사러 갔어. 사러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은 있지. 전력 퓨즈의 전격 전압이 얼마인지, 전격 뭐예요? 전류가 얼마인지는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퓨즈는 끊어져야 되니까 전격 차단 전류는 얼마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또 생각해야 되죠. 사용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사용 장소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사용 장소가 왜 들어갑니까? 사용 장소 들어가죠. 왜? 옥내에 들어가면 방출형, 즉 카트리지가 터지는 방식의 PF는 못 쓰죠. 그러니까 수변전 설비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한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있는 COS처럼 이렇게 펑 터지는 애들은 방출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입할 때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전력 퓨즈의 성능. 첫째가 뭐예요? 용단 특성입니다. 녹아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차단 특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선로가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단시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과도 전류 같은데 용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기동 전류나 이런 데도 끊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변압기의 일부하 곡선이에요. 변압기 일부하 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변압기 동선은 130, 철선은 요거 그죠? 일부하 곡선을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PPT로 놓으면.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요거만큼이 이제 부하가 걸린 거예요. 자, 1번. 일일 사용 전력량은 얼마냐? 전력량이라 그랬어. W는 PT예요. 자, 여기 지금 2kg로 몇 시간이요? 6시간. 그 다음에 1kg로 6시간. 그 다음에 3kg로 6시간, 5kg로 6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66 단위 잘 보세요.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두 번째, 전체 손실 전력량. 손실 전력량은 손실 곱하기 시간인데, 그럼 철손양하고 동손양이 생기겠네요. 철손은 하루 종일 그저 에브리데이 그냥 다 생기니까 철손 곱하기 시간에 보면 철손은 얼마야? 100와트예요. 100와트. 곱하기 시간은 24시간. 10에 마이너스 3승하니까요. 2.4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렇죠? 철선량은 또 나와 있고요. 동손을 하는데 잘 보세요. 전체 그 전부하까지 가지 않고 5분의 2부하, 5분의 1부하, 여기는 5분의 2부하고요. 여기는 5분의 1부하고 여기는 5분의 3부하, 여기는 5분의 5부하예요. 여기가 전부하죠. 그러면 동손량은 동손 곱하기 시간인데 동손은 어떻게 돼요? 부하량이 틀리니까 n분의 제곱 동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쓸게요. n분의 1의 제곱 동손에다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잘 볼게요. 처음에는 얼마야? 5분의 2만 쓴가 부하를? 5분의 2의 제곱. 그렇죠?
6시간 몇 와트예요? 130와트 플러스 5분의 1에 대해서는 6시간 130와트 5분의 3에 대해서는 6시간 130와트 그 다음에 5분의 5에 대해서는 6시간 130와트 해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야 킬로와트 아워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1.22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일 효율, 하루 종일 효율은 얼마나 되느냐? 효율은 뭐예요? 얘들은 뭐예요? 사용 전력량, 즉 뭐예요? 출력량에다가 출력이 나온 양에다가 손실량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출력량에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전체 출력량은 66이었고 손실량이 얼마야? 철손량이 있었죠? 2.4. 그 다음에 동손량은 1.22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94.8%가 된 거예요. 2번 문제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또 답을 안 가르쳐 줬다는데 2.4 플러스 1.22에서 3.62 그죠? 킬로와트 아워가 답인 거죠. 이거를 못 썼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걸 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94.8%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일상화된 내용이에요. 일상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7번째요. 그림과 같은 3상3연식 전력량의 미완성 결선도를 해라. 자, 여기서부터 보면 1, 2, 3이라고 보면요. 요게 P1, P2, P3고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1S, 1L이라고 했고 3S, 3L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뭐예요? P1, 자, P2, P3. 자, 여기가 1S,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3L, 여기가 1L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P2, 1L, 3L은 묶어서 접지해라. 그렇죠? 맞아요. 그럼 끝났죠?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그죠? 3상 3선의 경우는 1, 2, 3만 잘 적으면 되죠. 예.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10번입니다. 일반용 조명하고 콘센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로 표시된 등이에요. 등인데 무슨 등이에요? 옥외등이에요. 바깥에 설치하는 거. 2번은 명칭을 써라는데 뭐예요? 수은등, 메탈라이트, 나트륨 등이네요. 1번은 뭐예요?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0와트의 수은등. 2번은 400와트의 뭐예요? 메탈 할라이드 등. 누가 하더라? 메탈 헬라이트 괜찮아. 그냥 관계없어. 헬 좋아하잖아요. 요새 그죠? 400와트의 뭐예요? 나트륨 등입니다. 요 세 가지. 자, 콘센트 기호인데요. 천정에 붙여갈 때는 이 돼지코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랬죠? 돼지코라고 된다는 거야. 그죠? 바닥에 붙여갈 때만 요 세모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됐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2구 콘센트고요. 얘는 3급 콘센트입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심벌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그죠? 못 맞히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심벌은. 적어도 심벌은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회로 갑니다. 별 2개짜리. 자, 그림은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어느 날에 그죠? 얘기되는데 1공장의 1부하율을 계산하래요. 1공장은 여기 있네요. 요게 1공장이에요. 1번에 그죠? 부하율을 계산하는데 부하율은 뭐 너무 쉽죠?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이에요. 이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계산해 보면 최대 전력이 얼마야? 200kW네요. 사용 전력량 자 얼마야? 100kW로 3시간. 그 다음에 150kW로 또 3시간. 그 다음에 200kW로 뭐야? 하나, 둘, 셋 하니까 200으로 9시간 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150으로 또 3시간. 또 100으로 3시간. 마지막에는 뭐야? 50으로 3시간.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으로 밑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곱하기 100 했더니 얼마야? 71.88%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등률이에요. 부등률은 뭐야?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각 개별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으로서요.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봅시다. 요거는요, 잘 보시면 1공장의 최대는 200이고요. 2공장의 최대는 얼마야? 2공장의 최대는 300이네요. 그런데 둘이 더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 250, 200이니까 여기는 450이고 여기는 300하고 150, 여기도 450이고요. 250에 100,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다? 450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다? 1.11이 나왔다. 비교적 그죠? 아주 단순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그죠? 이런 문제는 맞춰야죠. 무조건 나오면. 자, 11번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가용 전기 설비의 중요 검사 사항을 3가지만 써라 그랬습니다. 자가용 검사든요. 무슨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뭐 수전 설비 검사를 한다. 기본은 뭐예요? 절연 내력 시험하고요.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외관 검사를 하죠. 이거는 모든 검사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 뭐 더 많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이건 기본이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예비용 자가용 발전기에 그래서 발전기에 과도 리액턴스가 나와 있고요. 기동시 전압가가 나와 있으니까 발전기에 예비 발전기의 내용은 그죠? 우리가 더 잘하죠, 여러분들이. 허용 전압 강화에 분의 1에서 하나 빼고요. 그렇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과도 리액턴스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기동 용량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동 용량은 kVA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허용 전압 강화가 25%, 과도 리액턴스가 30%, 기동 용량은 1500이라고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350kVA가 될 거고요. 발전기의 용량에 대한 건 요새는 문제에 다 그죠? 주는데 이 문제는 얼마를 초과해야 되니까 1350만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공장 구내에다가요. 사무실에 110대 220. 단상 3선식이네요. 60m에다 분전만 시설하는데 전압강화는 2% 한대요. 전선간 내 3번 이하 수용하는 경우는 내담률이 60%라고 간선의 수용률은 100%다. 간선의 굵기를 구하고 후광 전선간의 굵기, 분전만의 복선 결선도 설비 불평률을 계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선의 굵기는 모두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거랑 좀 달라요. 뭐냐면 A, B 뉴트럴이면 A선에 걸려있는 게 2460, B선에 걸려있는 게 얼마야? 1960인데 얘하고 얘 사이에 걸려있는 게 얼마예요? 2000이에요. 얘하고 얘 사이에 걸려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게 또 1000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AB간이라고 해놨지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000, 여기가 500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이렇게 다 해놨는데 표는 이제 확인해 보면 된 거고요. 1번부터 간선의 굵기를 보면 A선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예요? 110V고요. 이렇게 잡은 얘들은 220V예요. 보세요. V분의 P 하면 110분의 2460 하고요. 얘네들은 220V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0 플러스 1000이 돼요. 만약에 둘이 동등한 양이 있다면 다 뭉쳐서 여기다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얘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6A 나온 거예요.
I의 B도 구해보세요. I의 B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구해? 110분의 1960에다가 얘는 똑같잖아요. I의 B도 220에 2000 플러스 1000인데 당연히 전류가 큰 쪽이 전선이 굵을 테니까 A쪽만 한 거죠. 자, 전압강하를 구할 때 전압강하를 구해서 굵기를 산정하라니까 굵기는 1002분의 17.8의 LI가 될 텐데 이 식을 쓸 때 2를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1000에다가요 110, 210 어느 거 쓴다고요? 110 쓴다고요. 중성선과 선간의 전압이에요. 110의 2%. 그렇죠? 그 다음에 17.8에 60m에 36A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17.48 스퀘어가 나오니까 따라서 그죠? 표준 규격은 얼마요? 25 스퀘어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25 스퀘어예요. 그럼 후광전선 간의 굵기를 그죠? 굵기를 산정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후광전선 간의 굵기는 뭐 여기 지금 표 보니까요. 25 스퀘어짜리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이. 아, 28mm짜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두 가지는 끝났고요.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 표 잘 보세요. 이 표가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보면 분전반 복선 결손도를 그려라. 잘 보세요. 분전반 복선 결손도는요. 이렇게 세 개로 그리시면 돼요. A선, 뉴트럴, B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형광 백열등은 2460이 걸려 있어요. 자, A선에서 걸린 거죠? 맞아요? 2는요, 형광등이에요. B선에서 걸려 있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다 뭐예요? 중성선하고 있으니까 중성선 밑에다 하나 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넘버 1이 된 거고요. 이게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런데 AB가 하는 보세요. 2000, 10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AB 간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는 A 쪽에서 다 갖다 썼다고 보고 하나는 뭐예요? 그죠? 하나는 B에서 갖다 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중성선은 그리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시험 문제 잘못 내가지고 중성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요걸 넘버 3, 그 다음에 요걸 넘버 4로 보면 되죠. 그래서 선간에 걸려있을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건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요. 설비 불평률 계산하래요. 자, 설비 불평률은 단상 3선식이니까요. 어떻게 써요? 기사에는 삼상 3선은 많지만 단상 3선은 이렇게 항상 이 그 부하치계표를 주고 내는 문제예요. 자, 총 부하는 얼마야? 2460, 1960, 2000, 100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고요. 자, 이제는 얘네들은 못 써먹는 거지. 여기는 중성선하고 관계니까 2460에서 1960 계산한 다음에 100이죠. 해서 계산하시면 13.48%가 나옵니다. 자, 요것이 그죠? 2002년 3회 별 2개짜리까지의 문제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